가족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아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조금은 마음이 아플지도 모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청춘을, 건강을, 시간과 돈을 모두 가족에게 쏟아부었던 사람. 아이들 학비, 아내의 생활비, 미국에서 유학 중인 두 자녀, 그가 보낸 돈만 매달 800만 원이 넘었고 주말도 없이 일하며 늘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아빠, 바이올린 레슨 받고 싶어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조금 더. 그래, 힘들겠지. 타국에서 어린 나이에 공부하는 자식들. 그래, 고생 많을 테니까. 그래서 나는 조금 더 벌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참고, 아침은 컵라면,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운동은 꿈도 못 꾸고, 밤엔 홀로 맥주 한 캔으로 외로움을 삼키며 그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다시 가족이 함께 사는 것. 그거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행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퇴직 후 모든 걸 정리하고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향했던 그날, 그가 들은 첫 번째 말은 이랬습니다.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솔직히 아빠가 여기서 적응 못 하시니까 엄마도 불편하고 우리도 각자 생활이 있어서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나는 그냥 돈만 보내면 되는 존재였나? 이 아버지, 과연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요? 왜 그의 희생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걸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그가 결국 깨달은 노후에 꼭 준비해야 할 진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김철수 씨, 올해로 58세. 대기업 부장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죠. 아이들 미국 유학. 와, 대단하시네요. 부장님, 진짜 능력자시네. 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애들 잘 되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거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으니까요. 2002년 아내와 두 아이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큰아이는 중학생, 둘째는 초등학생. 영어 한마디 못하던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뒷바라지가 절실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새벽이면 화상 통화, 밤에도 이메일 체크, 시차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한국에서 홀로 삼시세끼를 편의점에서 해결하며 아버지라는 이름 하나로 버텼습니다. 큰아이는 비교적 빠르게 적응했지만 둘째는 매일 밤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 나 한국 가고 싶어. 친구도 없고 말도 안 통해. 너무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울먹이는 목소리에 철수 씨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자. 아빠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지켜줄게. 그는 진짜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회사 일도 가정도 오직 자식 뒷바라지 하나에만 집중했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은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출근 전에 화상 통화, 퇴근 후엔 학원비 계산, 돈이 모자라면 주말 인력 사무소에서 막일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가슴이 답답해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돌아가십니다. 스트레스, 과로, 협심증 초기입니다. 그런데도 철수 씨는 입원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바로 출근했습니다. 가족에게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할까봐, 알면 혹시라도 미국 생활이 흔들릴까봐. 그렇게 8년이 흘러 큰아이가 하버드에, 둘째는 예일대에 입학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이만하면 내 역할은 다 한 거야. 이제 우리 가족 다시 모여서 함께 살자. 하지만 그 기대는 너무도 쉽게, 너무도 차갑게 부서졌습니다. 아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보, 애들 아직 대학생이에요. 아직도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당신이 여기 오면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리고 민수도 지은이도 아빠랑 같이 사는 거 별로 안 원해요. 철수 씨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애타게 기다렸던 가족, 그토록 사랑했던 가족이었는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딸 지은이의 말이 그의 심장을 또 한 번 쥐어뜯었습니다. 아빠,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아빠가 여기 오시면 솔직히 좀 불편해요. 우리도 이제 각자 생활이 있어서 솔직히 아빠를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날 밤 철수 씨는 홀로 작은 방에서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그냥 돈만 보내주는 기계였던 걸까? 그날 이후 철수 씨는 점점 가족과의 연락이 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화상 통화는 피곤하다고 금세 끊겼고 카톡 답장도 하루가 지나서야 겨우 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생활비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보,
이번 달 학원비가 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아. 아빠, 지은이 실기 준비 레슨비가 많이 나왔어요. 그는 묵묵히 또 돈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친구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어. 남편이 여기 와버렸어. 친구들이랑도 눈치 보이고 쇼핑도 제대로 못하겠어. 이혼하자고 했다간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참고 있는 거야. 그 순간 철수 씨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조용히 방에 앉아 텅 빈 지갑과 달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15년을 뭐 때문에 살아온 거지? 이 모든 게 그냥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나? 사랑해서 가족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이. 결국 그는 짐을 쌌습니다. 퇴직금은 대부분 미국 생활비로 다 써버렸고 남은 것이라고는 작은 오피스텔 한 채뿐이었습니다. 13년 만에 돌아온 한국. 그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밤이면 잠들 수 없어 술을 마셨고 새벽녘엔 한강 다리를 홀로 서성였습니다. 그냥 여기서 끝낼까? 그런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울리지 않던 휴대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향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철수야, 어머님 돌아가셨어.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만에 어머니를 찾아뵈었던가.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어머니 병원비 한번 제대로 못 챙겨드렸던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그날 낡은 사진틀 속엔 철수 씨의 사진이 꽂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밝게 웃고 있는 그 모습, 그 아래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철수야, 손주들도 좋지만 너 건강도 좀 챙겨라. 내가 아프면 엄마는 마음이 너무 아프단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참고 있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무너져 내리듯 한참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적이 없었구나.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철수 씨는 고향에 남겨진 작은 땅을 정리하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곧 산업단지 들어온대요. 감정가 꽤 나오겠던데요? 그동안 신경도 못 썼던 어머니의 시골 땅. 알고 보니 그 땅이 그의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줄 열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남겨주신 기회구나. 이제는 정말 내 인생을 살라는 뜻이겠지. 그날 이후 철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남은 인생 더 이상 누구의 돈줄도 뒷바라지도 아닌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으로 살겠다. 그리고 그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을 다시 세우는 방법, 그가 깨달은 진짜 노후 준비. 3가지, 건강부터 회복하라. 몸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의 첫 마디. 와, 이대로 두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혈압, 콜레스테롤, 간 수치 전부 위험입니다. 하루 세끼, 편의점 도시락, 술로 잠을 쫓던 생활. 그게 몸을 다 망가뜨려 놓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건 아침 5km 걷기. 처음엔 500m만 걸어도 숨이 턱에 차올랐지만 하루하루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이제는 땀이 쫙 빠지고 나면 아침 공기가 이렇게 시원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식사,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현미밥에 된장국, 계절 나물 반찬, 간단하지만 제대로 된 집밥. 이게 그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6개월 만에 건강검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콜레스테롤 정상, 체중 감량 성공. 무엇보다도 이제는 피곤하다는 말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경제적 독립. 가족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존심. 그는 퇴직금 대부분을 이미 미국 생활비로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가 남겨주신 땅을 판 돈. 그 돈을 3가지로 나눴습니다. 40%는 원금 보장 금융상품, 30%는 분산 투자, 30%는 여유자금, 자기개발과 생활비. 가장 먼저 한 건 은퇴 설계 전문가와 상담, 병원비, 생활비, 문화생활비까지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생활비를 보내달라는 말을 듣지 않겠다. 경제적 독립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취미와 친구는 외로움을 막아주는 행복보험입니다. 철수 씨는 어느 날 문화센터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도예, 수업, 모집, 어쩌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조심스레 모양을 만들어가는 그 시간. 생각보다 더 집중하게 되고 무념무상의 시간을 보내게 되더랍니다. 이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또 다시 만들어 보면 되니까요.
그게 인생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또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은퇴하거나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매주 토요일 산행, 가끔 전시회, 함께 밥을 나누고 웃으며 지내는 친구들. 철수 씨는 말합니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따뜻하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는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장 먼저 화분에 물을 주고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도예 공방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직접 만든 반찬으로 저녁을 차리고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합니다.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 그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철수 씨는 이제 말합니다. 그때야 알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얼마나 내 삶을 놓아버렸는지. 그는 오랫동안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 그 희생이 사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희생은 어느 순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돈이 떨어지자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맺어졌던 관계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가 뒤늦게 깨달은 진실. 노후 준비는 가족이 아닙니다. 돈만도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건 내 삶을 내가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철수 씨가 전하는 노후 준비 3대 원칙. 1. 건강. 내 몸이 내 삶의 가장 든든한 자산입니다. 매일 아침 5km 걷기,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 3가지만 지켜도 병원비보다 행복을 더 많이 얻게 됩니다. 이 경제적 독립. 이 경제적 독립 자존심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가족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은퇴의 설계. 연금 준비. 소득의 분산. 이것이야말로 평생의 안정입니다. 3. 취미와 친구. 외로움을 막아주는 인생의 보험입니다. 도예, 산행, 그림, 음악, 뭔가를 배우고 만들어내는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따뜻한 사람들. 이것이 인생 이막의 진짜 활력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 곁에 있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걸 기대하는 준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적이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진짜 노후가 시작됩니다. 희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택. 눈치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기 위한 준비. 후회하지 마세요. 너무 늦기 전에 지금 바로 나를 위한 노후 준비 시작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친구, 부모님, 형제,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